이건커녕 유지비를 할 수 없어요. 환경이 좋은 데서도 관광 농업이 안 되고 다 이어서 잡고 지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해가지고 건물 30억 지르고. 전력의 시군이 다 한다는 것은 일단 무리고 나중에 운영상,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농민들의 농해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무렵부터 각종 체험마을이 농산어촌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놀리고 있는 시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각 시군마다 한 마을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커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또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타당하냐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안군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도라지 가공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마을의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며 지난 2012년 전라북도가 향토 산업 마을로 지정하고 2억 원을 투입해 지은 공장입니다. 하지만 운영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더덕 가공 공장은 지금 운영을 안 해요? 네,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했어요? 16부터 안 했어요. 그럼 제 공장을 거의 안 돌려요? 네, 안 돌려요. 언제부터 안 돌렸는지는 모르시고. 네, 잘 몰라요. 여기에 더덕 조금 짜고 약 같은 거 조금 짜고. 약이면 더덕 액기스요? 네. 주민들이 도라지를 재배하긴 하지만 도라지 가공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었지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지만 우선 공장부터 짓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은 많죠. 사람은 많은데 다 출근들 하신 게 이런 사람이 없어. 여기 앉아서 일을 하실 분이 없네요. 그래서 매초에 공장을 지을 때는 그걸 생각을 못 하셨나? 일하실 분들이 없는 거를? 생각했지만은 그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럼 한 1년에 한 1,000만 원까지는 판매를 못 하고. 예, 아직 그렇게 못 올렸어요. 몇백만 원 정도? 예. 인근에 있는 이 마을은 2011년에 향토 산업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역시 2억 원을 들여 한과 가공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가공 시설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한과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나요? 좀 더 겨울이 돼야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 그때는 하는 거죠. 아직은 뭐 한과는 이제 힘들잖아요. 농사짓느라고 겨울 아니면 겨울에 주로 많이 만들죠. 주민들이 한과를 만들긴 했지만 돈을 버는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해봤어. 하고는 안 했어. 그거 해놓고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대잡아서 하는 사람도 없고 있어 안 했어. 몇 번 만들고 이제 말았네요. 예. 그럼 뭐 돈 얼마나 벌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아니 뭐 돈을 돈 벌까니. 한 번 해봤지 하기는. 결국 이 마을도 가공 산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했고 역량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한과를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세요? 여기서는 할 사람은 없어요. 전라북도는 2010년부터 262억 원을 들여 110개 마을을 향토 산업 마을로 조성했습니다. 지난 6월 감선감사에서 16개 마을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23개 마을은 식품 제조 인허가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 되는 마을도 이제 몇 가지 있겠죠. 네.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거기 같은 수준인 거예요. 감사원은 60억 원 정도의 생산 가공 설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들은 이처럼 놀리고 있는 시설의 활성화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검토를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럼 아직 어떤 방향 나온 건 없습니까? 예, 아직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얘기된 건 없거든요. 이처럼 향토 산업 마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추가로 농촌 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과거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큰 실패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장수군 천천면의 용신마을은 지난해 4월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30억 원을 지원해 숙박 체험시설을 짓고 마을에선 사업 부지를 내놓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사업 추진 방식 등의 문제로 마을이 2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갈등, 대립, 이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30억이라는 돈이 이 마을의 문화와 이 사회적 질서를, 마을의 질서를 다 지금 붕괴시키고 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시점에 자꾸 갈등이 부각돼서 이렇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좀 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주민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교류마저 끊기는 등 평온하던 마을이 30억 원짜리 사업 때문에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아주 잘못됐죠. 어쨌든 30억도 국가 예산인데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해가지고 건물 30억 지르면 운영이 잘 돼서 돈을 벌면 주민들한테 조금씩 소득이 돌아가지만 묵어버리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민 갈등만 오고 더 골만 깊이 파이는 거죠. 지금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진짜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도 나눠면 그런 그 고유의 문화나 정사나 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임실군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선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해 삼계면에 박사골 마을을 선정했지만 주민들이 사업 부지를 제공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공모는 애당초에 그 마을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존의 부지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을에서 포기를 한 상태죠. 임실군은 강진면으로 후보지를 옮겼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최근에서야 대상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김제에서도 농촌관광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 비파도를 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장하고 그때 추진하려고 했던 그 위원장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이번 회의도 하다 보면 이장이 방송도 좀 해주고 회의한다고 주민들한테 방송도 좀 해주고 그래도 그건 자녀하게 썩지도 않고. 마을에서 자부담 조건으로 땅을 내놓는 것을 놓고 갈등을 겪은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 부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내놓는데 아무데나 또 하는데 적정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것이 어렵더구만요. 위치에 있는 건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의견들이 다 틀리고 그냥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힘이 들고요.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능력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전주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돈을 모아 사업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거점 마을을 저기 해가지고 부지도 다 돼 있고. 그럼 저 땅은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돈을 내서 땅을 사신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내내 그러죠. 주민들이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죠 지금. 이 마을은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된장 만들기, 김장 체험, 감자 캐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런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 마을이라든가 그런 경험은 없지요. 예. 왜 그러냐면 인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휴양 체험 마을이라는 것도 인정이 아직 안 되어져 있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은 주로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보지 않은 마을이 30억 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시 거기서 누군가가 거주를 하면서 그 집을 관리를 하고 사람이 왔다가 하면 청소라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걸 가서 일 안 하고 가서 거기에 있을 사람이 없어. 전라북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의 선정 과정이 이처럼 삐걱거리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마을의 공동체 활동, 마을 만들기 등의 역량보다는 일률적으로 14개 시군에 모두 한 곳씩 마을을 선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복원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저 그냥 앞에 드러나 있는 이를테면 땅을 확보했다, 뭐 그냥 말로만 잘 운영하겠다 정도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체계적으로 해온 마을들, 그런 마을들이 했을 때 그나마 이 마을 만들기에서 생존할 수 있죠. 자치단체들도 전라북도의 추진 방식은 자치단체 간 나눠먹기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잘하는 곳이 있을 때 묶어가지고 거점화해서 이거를 수학여행객들을 데리고 그래야 되는데 시군별로 하나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영향이 안 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지역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는 농촌 관광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100명이 넘는 대규모 숙박객을 받는다는 구상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뭐 100명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마을 주민분들이 본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마을 만들기 본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적인 부가가치를 내는 것들이 농촌 관광인데 농촌 관광의 주 목적으로 가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업을 보좌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사업 지역을 정할 때 우선 시범 사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량이 검증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봐가며 대상 마을을 선정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무조건 다 가려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중에 선진 모델을 한두 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보고 학습 효과를 나머지 시군이 보고 배워서 자기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 모델대로 잘 절차상마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14개 시군 다 가야 한다는 개념 속에 또한 선정된 마을에 모두 획일적으로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도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여건과 주민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를 마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차등화시켰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금 3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원래는 상향식 방식으로 주민들이 우리는 이걸 원한다.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 뭐 3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 농산어촌에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짓기보다는 체험마을에 남아도는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안군 용담면에 조성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10억 원을 들여 산촌 문화관과 숙박시설 등을 지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워낙 적어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동시켜 보겠다고 마을 주민이 이 건물에 식당을 운영해봤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져놓고 보니까 별로 좀 적절하게 활용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체험 프로그램에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는 그거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꿈은 그랬는데 자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락에서 한번 직영도 해봤고 식당을요. 예, 또 개인에게 임대도 한번 해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숙박시설엔 찜질방까지 만들어 놨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션엔 성수기에 방문객들이 찾아오곤 있지만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그럼 1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마을에서? 수입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나도 이 동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지비를 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기요금도 기본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거 유지하기, 현상 유지하기도 벅찬 그런 정도입니다. 장수군의 경우에는 9곳의 산촌 생태마을이 있지만 7곳의 연 매출은 1,000만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뚜렷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가봐도 이제 건물도 이제 좀 오래되고 마을에 이제 운영을 해나갈 분들도 이제 좀 부족하고 좀 그런 좀 실상입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일단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책을 이게 뭐 이렇게 시골에 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선정된 장수군 천천면 용신마을의 경우에는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2곳의 산촌 생태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미 조성된 생태마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30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이 좋은 데서도 관광 농업이 안 되고 다 열쇠 잠그고 지금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수십억짜리 사업들을 운영을 못하는 게 우리 장수군에 지금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한 몇 군데 되지만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환경 조건이 여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도의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선정된 12개 마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3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하면 유지 관리하기조차 힘들어 오히려 마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박체험이라는 것은 그 모든 14개 시군이 다 할 필요성이 없고 그중에서 관광지하고 연계된 충분히 1년 내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몇 개의 지역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4개 시군이 다 한다는 것은 일단 무리고 나중에 운영상,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성한 각종 체험마을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한 시군에 1억 원 정도입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무장의 인건비가 없어 시설을 놀리는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사람이 마땅 차려갖고 마을 사무장도 올해는 없어갖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무장님 올해 안 계세요? 네, 올해 없어요. 작년까지는 계셨고? 네, 작년에는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을에 30억 원이 들어가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바라보는 다른 마을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관광 거점마을을 부근의 마을들과 연계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개 마을에다가 육성을 30억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시군에 안 되는 마을들을 사촌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한 개 마을에다 갖고 30억이면 지자체에서 정말로 시군에 체험마을들 있는 걸 체험마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시기든 도와주면 몇 억씩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체험마을을 건립하기보다는 놀리는 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체험마을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활동에서부터 주민들이 경험을 쌓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마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재활력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거기에 맞는 소규모의 운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은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촌관광 거점 마을 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획일적인 방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마을 사업과 다르지 않고 실패할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마을의 탄탄한 공동체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이 요구하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농산어촌에 있는 각종 체험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이 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